유머러스한 화가 본인이 좀 재밌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에로티즘이 막 뚝뚝 떨어지니까요. 현대적이면서도 고전적인 화가. 유머러스한 화가 호퍼의 유머는 어처구니없는 유머에 가까운 것 같아요. 본인이 좀 재밌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뭔가 남들한테 농담을 하려고 했던 사람, 자기 나름의 유머를 추구한 화가라고 할게요. 굳이 뭔가를 애써 알지 않아도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보편적으로 좀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단순히 그냥 20세기 전반의 미국에만 머물지 않고 마치 우리가 호퍼의 그림 속 인물들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더 좋아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편적이라고 했지만 그런 점에서는 또 매우 특별한 화가라고 할 수도 있죠. 20세기 전반의 미국 미술계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큰 변화, 유럽에 있는 여러 사조를 흡수해가지고 누가 더 발전된 작품을 만드느냐를 경쟁했던 시기 기도 합니다. 특히 추상미술이라든가 나중에는 이제 팝아트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남들은 어느 정도 유행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예술을 만들려고 했지만 호퍼는 인상주의 사조를 자기의 세계로 삼아가지고 일생 동안 계속해서 견지해왔던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구태의연하고 약간 고리타분해 보일 수가 있지만 사실 호퍼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주제라든가 혹은 어떤 감정이란 것은 역설적으로 매우 현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이면서도 고전적인 화가, 그런 점이 호퍼의 어떤 역설적인 매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물을 혹은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화가라고 또 요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친숙한 주제하고 낯선 주제를 섞어서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재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도시나 고독이나 뭐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다뤄진 주제지만 사실 책이 좀 새로운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객들이 호퍼의 그림에서 그런 걸 읽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가 어떤 걸 자기 세계로 삼을 때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삼는 게 아니라 과도기적인 단계를 거치죠. 호퍼도 처음에는 자기가 뭘 추구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관객들이 자기가 그린 그림에서 어떤 인물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상상을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예술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는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성격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를테면 예술 세계에서 중반부터 좀 더 분명해지죠. 그러고는 이제 그걸 계속 발전시키면 나중에 노년이 되면 원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의 아침 같은 경우에는 44년 작품이니까 호퍼가 자기 그림에서 좀 더 분명하게 게임이라는 걸 이제 시도를 했던 어떤 그런 시기가 이제 그 그림에는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베개는 두 개입니다. 관객은 여기서 여자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겠구나 라고 이제 읽게 되죠. 그런데 거의 말년작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햇빛 속의 여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마 61년 작품이니까 나이 80이잖아요. 뭐 그 무렵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뭔가를 이제 얼기설기하게 읽어낸다라기보다는 황량한, 되게 아주 단순한 어떤 그 영혼의 문제라는 것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좀 미숙해 보이더라도 이 화가가 나아갈 방향이란 걸 암시하는 작품들이란 게 있습니다. 여름의 실내에 호퍼가 그 뒤에 썼던 여러 가지 장치들이 거기에 다 원초적으로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라거나 약간 소위 에로틱한 정황 혹은 뭐 여성이 혼자 있는 공간을 화가의 시선이 엿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화가 스스로도 이제 이걸 그리면서 내가 뭘 그리고 싶었던 것이지 라는 걸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호퍼의 그림을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에로티즘이 막 뚝뚝 떨어지니까요. 에로티즘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매개로 해서 인간과 인간이 결합하는 과정, 그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낙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호퍼의 그림에서는 그런 인간과 인간의 결합에서의 어떤 좌절과 낙담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른 화가들보다도 유독 더 특히 에로티즘의 성격이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름날죠. 능청맞은 뻔뻔스러울 정도의 어떤 그런 에로티즘이라는 것들이 이 그림이 보여주는 화가의 의도, 그리고 그 의도가 만들어내는 약간 복합적인 분위기, 그리고 시선의 문제, 그런 것들이 이 그림을 매우 흥미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부인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호퍼의 부인이 호퍼가 다른 여자 모델을 쓰는 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40살 이후로 호퍼가 그린 그림 속의 여인들은 모두 다 부인을 모델로 그린 것이라는 거죠. 사실 그림 속에 있는 모델 여성들이 머리 색깔이라든가 몸매가 다 조금씩 다르니까 서로 다른 여성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부인을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덧대서 그렸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숨겨진 사실,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몇몇 그림들의 제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호퍼의 부인이 관여한 것 같다. 일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제목에 대해서 호퍼한테 질문을 하니까 호퍼가 다른 누군가가 제목을 달았다라고만 한 거예요.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질 않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작품 세계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자기 부인이었던 거라고 그렇게 추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